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성 중에서 관성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십성 중에서 관성. 관성이 뭐냐면요, 그 사주 팔자가 있잖아요. 8자 사주. 그래서 이 연월일시 중에서 그 일간이 본인한테 해당되는데, 그 다른 글자 중에 그 일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일간이 어떠한 그 글자가 나의 일간에게 극을 하는 거면 관성이 돼요.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면, 이런 얘기하면 보시는 분이 욕하려나?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냥 좀 우울한 게 있어요. 갑자기 꽃놀이가 가고 싶었는데 꽃이 없잖아요. 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방송이. 아시겠다. 또 관성은 나에 해당되는 일간을 극하는 그런 글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네. 맨날 큰일 났지만 오늘도 큰일 났네. 분위기도 다운되고. 어떻게 설명하지? 관성이란 건 나를 극하는 십성이 되는데, 이 관성은 두 가지예요. 정관. 하나는 정관이고 하나는 평관이 돼요.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은, 음일간 양일간 있잖아요. 내 일간, 내 태어난 일에 위에 게 음인지 양인지 봐서, 그럴 필요도 없구나. 같은 극이면은 평관이 되고, 다른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 돼요. 근데 이 정관 평관이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나를 극하기는 하는데, 정관은 나를 이롭게 극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로울 만큼 자극하는 느낌이에요. 극이라기보다는 자극하는 느낌이고, 평관은 내가 너무 힘들게, 이건 말 그대로 나를 극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관은 살이라 그래요. 명리 모르시는 분들도 뭐 살 그런 건 알죠. 뭐 너 살이 꼈다, 뭐 어디 뭐 살이 떴다,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은 느낌의 살이 평관이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에요. 항상 명리는 말이 무서워요. 얘들은 아니고. 말을 무섭게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닌데, 굳이 십성 중에서 따지자면은 평관이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성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관을 직장이라고도 보고,
남자라고도 보는데 이거 뭐 좋은 직장, 나쁜 직장, 뭐 좋은 직장운, 나쁜 직장운, 좋은 남자운, 나쁜 남자운이라고도 하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근데 꼭 그건 아닌데 정확히 그건 아닌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멘탈을 추스리고 그 관성이란 나의 일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나를 극하는 성분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성분,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성분이 관이에요. 그래서 원곡에 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갖고 살겠구나, 어느 정도는 괴롭겠구나, 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원곡에서의 관의 느낌이고 그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이에요. 진짜 웃기죠? 갑자기 꽃놀이 가고 싶은데 이 겨울에 갑자기 꽃놀이 가고 싶은 저도 웃기지만 결국은 제가 웃긴 거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는 저도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오늘 꽃놀이가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못 가잖아요. 겨울이니까 갈 데도 없고 가도 춥고.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 서러운 거예요. 왜 나는 꽃놀이 가고 싶은데 왜 꽃놀이 못 가지? 그러면서 뭐 갑자기 막 서러워졌어요,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말하자면 제가 무관이에요. 그것과 연결이 돼요. 꼭 연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요. 그건 이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방송 진짜 큰일 난 게 이걸 보시는 분들은 관성이 뭔지 궁금해서 보시는 거겠죠?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일단 근본적인 거는 그 식성, 그 8개 사주팔자 중에서 나를 극하는 성분이다. 그러니까 관성이 많으면은 본인이 괴로워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블로그에도 적었는데 일단 순서대로 갈게요. 이거는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야. 비식재 관이 있으니까 관성하고 비겁이 있을 때, 관성하고 식상이 있을 때, 비식재 관성하고 재성이 있을 때, 관성하고 인성이 있을 때. 일단 그렇게 볼게요. 이거를 먼저 관성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어느 정도는 하고 이걸 들어가야 되나? 그래야겠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관성이란 게 좋은 직장이라 그래요. 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를 이롭게 자극하는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은 관성이란 게 남들을 신경 쓰고 남들을 눈치 보고 남들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 멋진 사람, 바른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냐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어,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성적이 떨어지나? 아니면 내가 뭐 예의가 바르지 않나? 뭐 그런 거를 자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죠. 뭐 예의 같은 걸 차리는 것도 관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들 볼 때 하자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관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 하자가 없는 사람이면 당연히 좋은 직장에 가겠죠. 뭐 예의도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능력 개발도 남들 볼 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관을 좋은 느낌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설명도 안 해놓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놓고 아시겠냐 그러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오늘. 이거 올리지 말까? 찍고 올리지 말까? 큰일 각인데. 그러니까 그런 앞서 말한 그런 그 남을 의식하는 남 눈치 보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괴롭죠. 다른 사람 막 타인 의식하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괴로워요 본인이. 그래서 나를 극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이 필요한 거죠. 남 눈치 보고 타인 의식하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너무 없으면은 남 눈치도 너무 안 보고 예의고 뭐고 그 사회적 룰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이 그 사회적 룰을 따른다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좋은 직장도 되고 그런 성분이죠. 그러니까 그 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사회적 틀? 이것도 위치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이거 한 다음에 갈게요. 관성과 비겁이 있으면은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이거 자리를 가야겠을 것 같아요. 이게 사주팔자 4개 있잖아요. 보이실까요? 이게 저는 잘 보이는데 영상에 찍고 나면 안 보이더라고요. 이 각도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태어난 연, 월, 일, 시. 일간을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습성이 정해지는데 관이 이 연월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일시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관이란 거는 내가 남을 의식하고 막 눈치 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 룰을 따르는 거예요. 룰을 따르다. 어떤 틀이 있다. 뭐 예의, 상식, 관념, 법도 돼요. 법도 되는데 막 딱 그 뭐 헌법 뭐 민법 뭐 형사법 뭐 그런 것도 되는데 뭐 사람들 사이의 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관념 그런 상식 그런 느낌인데 이 관이 연월시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사회의 관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연월 일시는 내 거냐 사회의 것이냐 밖의 것이냐로 보거든요. 그래서 관이 연월시에 있다라는 거는 관성이 연월시에 있다는 거는 사회의 관을 내가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뭐 관이 명예도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관이 일시에 있다라는 말은 내 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회의 관, 이거는 나의 관. 그 말은 뭐냐면은 일시지의 관이 있다는 얘기는 내 룰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법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식이 있고 나의 예절이 있고 내 룰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 일시지의 관이 있는 분들이고 연월시에 관이 있는 분들은 그 타인의 세상의 관을 따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둘 다 있는 분도 있겠죠. 둘 다 없는 분도 계시고. 좀 이따 디테일하게 갈 건데 이 비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주에 비겁이 있는데 그 관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비겁이 있는데 연월시에 관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관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비겁과 함께. 그리고 그 일시지에 관이 있고 비겁이 있는데 일시지에 관이 있으면 연월시에는 없으면은 비겁들을 나의 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월시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인명이고 일시지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명인 거예요. 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나 회사의 룰을 따르는 사람은 연월시에 관이 있고 일시지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 룰을 사회 비겁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지에 관이 있으면 사업자 운이라고 하고 연월시에 관이 있으면은 직장인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충성하냐? 내가 일간이죠. 내가 사회에 충성하냐? 사회가 나에게 충성하냐? 그걸 관이 어디 있냐로 보는 거고, 당연히 비겁과 같이 있을 때는, 동조했을 때는 내 사주에 비겁도 있고 관성이 있을 때는 그 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무관 있죠. 관이 아예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도 충성도 안 하고 누구에게 충성을 바라지도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일시에도 연월에도 관이 있고 일시제도 관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 분들은 좋게 말하면은 내가 회사나 사회에 충성할 수도 있는, 그 관을 따를 수도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직장인도 되고, 또 내가 관이 있으면은 사업자 명도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도 있는 분인 게 되는 거예요. 말도 꼬이고. 그러니까 아시겠나요? 그 느낌을? 이 관이란 게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이 관은 룰이에요, 룰. 그 룰의 법칙이 사회의 룰을 따르는 거냐, 아니면 나만의 룰이 있는 거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하던 말이었죠. 관이 양쪽에 다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네가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라고 말하면 되게 좋게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시지에도 관이 있고 연월시에도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본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인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룰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야근을 시킨다 그러면 자기가, 이건 예예요. 자기가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야근을 시키는 게 회사의 룰이다 그러면은 열심히 야근을 해요. 따르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은 야근 안 시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예시예요. 다른 것도 같겠죠. 따르긴 따르는데 자기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따로 나와서 일을 해요. 그게 모두 그 관이 있는 분들 특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오너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뭐 관이 이렇게 양쪽에 다 있으면은 좋아해요.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 관이 이쪽에 있으면은 회사를 다닐 때 자기 그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 일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월급 루팡하다 마는 게 아니라 막 자기 회사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뭐 자기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필도 해요. 뭐 사주 원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장님 이거는 이게 더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어필도 하고 뭔가 그런 능동적인 주체적인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시지에 관도 있는 분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나가서 자기 사업을 차리죠. 그런 느낌이에요. 금방 한 얘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일시지에 관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룰이 있고 그릇이 좀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차례는 아닌데, 제가 생각한 차례는 아닌데, 계속 이게 좀 연계해서 말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1시즌에 있는 거는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월지에 있는 거는 있으면 끝이에요. 인성이든 관이든 연월지에 있으면은 그냥 있는 걸로 끝이에요. 연월지에 관이 있으면은 내가 관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그 뭐 사회의 법을 따르고 회사의 그 뭐라지 사원을 따르고 그런 느낌인데, 그냥 따르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시지에 있는 거는 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를 갈고 닦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지에 있는 거는 인성이나 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귀찮은 거예요. 챙겨 먹기가. 있는 거니까 안 챙겨 먹지는 않아요. 자기가 챙겨 먹는데 그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고, 특히 토 구간이면 더 그렇겠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제 관이 있는데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관이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명예도 되고 자기 이름도 되고 간판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일시지의 관이나 인성이에요. 일시 인성은 관성 다음에 하긴 할 건데, 이쪽 사회공에 있으면은 그냥 사회로부터 받는 인기나 인덕이 되고, 이쪽에 있으면 공부운이라고 해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이쁜 짓 하니까 이쁨 받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겠죠. 인성이 이쪽에 있으면. 그리고 관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잖아요. 명예고 룰이잖아요. 그 룰이 제대로 된 룰이고 제대로 된 명예고 제대로 된 간판이어야지 비겁들이 따르겠죠. 사람들이 따르겠죠. 이건 비겁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시지에 있는 관은 내가 그 자격을 갖춰야 돼요. 노력하고 올바른 룰이고 올바른 사훈이어야 돼요.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 가시면 말도 안 되는 사원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규칙들, 막 내가 싫은 것들, 이라고 느끼는 것도 이쪽에 룰이 있는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관성이 1시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만의 룰이나 철학이나 자기만의 명예나 뭐 그런 룰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나 요건을 갖추신 분인데, 이거를 노력을 해서 자기가 반듯하게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해요. 막 내 생각이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올바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비겁과 관련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사주에 비겁이 있고 관이 함께 있을 때는, 이쪽에 관이 있으면은 내가 비겁과 함께 그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쪽에 관이 있으면은 비겁들을 관으로 다스린다. 내가 이 비겁들을 통솔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만 있다고 끝이 아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끝이 아니다. 내 관이 올바라야지 이 비겁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마냥 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일시지에 있는 건 그냥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본인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 넘어갈게요. 이 관성하고 식상이 같이 있을 때는 식신하고 관이 있을 때랑 상관하고 관이 있을 때랑 달라요. 상관하고 관이 있을 때는 이걸 제대로 또 가야 되는구나. 지우고 할까? 이 관성도 두 개고 식상도 두 개라서 결국 네 개 되잖아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지우기 귀찮으니까. 식신.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상관, 정관이에요. 그리고 상관, 지우고 해야겠다.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지워야겠어요. 죄송해요. 게을러서 그래요. 조금 많은데 오늘 상관, 정관, 상관, 평관, 식신, 정관, 식신, 평관. 야, 보이나?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상관 경관이라 그래요. 상관하고 정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잘못된 거 부조리한 게 본인 눈에 잘 보여요. 남들은 잘 안 보이는데 이분 눈에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꾸 예를 드는데 야근을 예로 드는데 뭐 야근이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흔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관 정관이 돼 있는데 보통 사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근 시키면 이분은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야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 부조리한 거를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것까진 좋은데 상관이니까 그걸 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회사가 됐던 남편이 됐던 자식이 됐던 뭐 부모님이 됐던 뭐 선생님이 됐던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따지고 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관이니까 말로 싸우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상관 경관 되신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고소나 이런 데서는 되게 나쁘게 보거든요. 나쁜 건 아니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를 이분들은 못 참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상관 평관은 이게 뭐더라? 상관 합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였더라? 상관 합살이 뭐 부조리한 걸 알고도 넘어간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공부했는데 상관 합살이 왜 그렇게 될까요? 아마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 정관하고 평관하고 설명하면서 연계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상관 합살은 부조리한 거를 뭐 모르고 넘어간다도 될 수 있고 알고도 넘어간다도 될 수 있고 이거는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본인이 괴로워요. 원래 평관이란 거는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이 웬만한 거는 다 결과가 본인이 괴로움으로 끝나요. 기승전 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평관이고 살이에요. 그래서 살이라 그러고 칠살이라 그래요. 이거는 평관 정관 넘어갈 때 다룰 때 다시 할게요. 뭐냐 28분이니까 빨리 하면은 지금 빨리 할 수 있어요. 식신 정관은 이것도 상관 정관하고 같은데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본인이 말싸움 안 하고 행동으로 요령 있게. 원래 식신이 깡패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 식신 평관은 식신 제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관 평관도 상관 제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불합리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평관이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거를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상관과 식신이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상관 평관이 알면서도 넘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상관 합살된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서 일을 해결해 준다. 나는 그냥 지냈는데 뭐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식상 제살인 경우에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쪽수 싸움이에요. 쪽 싸움이고 두 번째는 위치예요. 이 식상과 살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뭐 식상이 하나인데 뭐 살은 세 개가 꼈다. 그럼 당연히 식상이 못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뭐 쪽수 싸움이에요. 근데 식상이 뭐 두 개인데 살이 하나다. 그럼 식상이 이기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애초에 식상이라는 게 뭐 식상 제살이라는 원리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를 들이받고 싸우고 바꾸는 거예요. 약간 내 마음에 들게끔.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상관은 말로 조지고,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식상은 그 행동이나 그 실리적으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게끔. 그런 느낌인데, 이 식상 제살이 잘 읽어보면 재밌는 게 연월지에 살이 있고 1월지에 식상이 있다. 그래서 이 식상이 살을 제살하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이 식상 제사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자꾸 뭐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바꾸려고 해요. 잔소리를 하고, 상관이 많으면 더 그렇겠죠? 잔소리를 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바꾸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사회의 것이니까. 자리로 보면요. 그런데 1월지에 살이 있고 편관이 있고 이 연월지에 식상이 있는 분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하고 바꾸려고 잔소리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식상이 1월지에 있고 연월지에 살이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고 지적질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연월지에 식상이 있고 1월지에 살이 계신 분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밖에 인자들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식상 제살이 잘 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사람들을 뭐라고 하든 어쨌든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살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꿔서 나의 고난이 사라지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를 해서 그 사람이 바꿔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 편관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식상 제살이라는 게 있고, 그 식상 제살이라는 건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관성하고 재성이 있을 때는 이거는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것도 되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걸로 가면은 내가 돈을 잘 벌고 성과를 잘 내고 좀 일을 잘해서 뭐 그런 게 있어서 관성은 가오거든요. 가오 명예도 되거든요. 그런 게 산다라는 말도 되고, 이게 만약에 설이 되는 거라면은 같은 거예요. 생하고 설은 입장 차이일 뿐이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관에게 설이 많이 된다 싶으면은 나의 돈이나 성과가 나의 가오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쪽수 싸움이겠죠. 뭐 설되고 생되는 게, 재성은 하나인데 막 그 관성이 세 개요, 두 개 차이 많이 안 나도 돼요. 뭐 두 개, 세 개여야 봐요. 그러면은 설이 많이 되죠. 재성이. 이건 뭐냐면은, 이거 설되는 걸 먼저 얘기 드릴게요. 정말 이해가 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오늘 술 한잔 먹자 이래서 막 친구들하고 모였어요. 그런데
나의 가오가 더 세잖아요. 나의 명예나 이런 게 명예욕이나 가오가 체면이나 이런 게 세니까 술 한잔 먹고 야 내가 계산할게 이게 재성이 관역에 설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재성은 3이고 뭐 관성은 하나다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런 것도 덜할 뿐더러 재성이 왕하니까 뭐 내가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성과 있으니까 그냥 내 가오가 많이 산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과 재성이 있을 때는 그 두 가지 요건이 뭐 어떤 게 뭐 쪽수가 더 많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내 가오도 중요하고 나의 성과도 있고 그런데 생이 되느냐 설이 되느냐 그거는 원극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어설퍼도 어쩔 수 없어요. 관성과 인성 이건 관인소통이라고 하는데 두 개예요. 관성과 정관과 인성 그리고 편관과 살과 인성 이것도 정인편이 있는데 이거 다 정인편이 달라요. 재성도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관에 맞추는 거예요. 인성은 예뻐 보이는 거 이쁜 짓 하는 거 인성은 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쁜 짓 하는 거예요. 인성은 쉽게 말해서 이 다음에 갈 건데 그래서 관하고 인이 같이 있으면 관인소통이라고 그래서 관이 인을 생각하는구나. 그 관에 예쁜 짓을 하는 거를 관인소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에서 관하고 인이 있으면은 이게 잘 연결이 돼 있으면은 내가 직장에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은 정관을 남편으로 보면 남편한테 이쁜 짓을 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얘네 둘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봐요. 관인 소통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정관이 나를 이롭게 자극하는 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인성하고 소통을 하니까 좋게 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어쨌든 뭐 나의 남편한테 나의 그 직장한테 뭐 그런 거에서 약간 정관이면 나의 권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의 월급을 잘 받기 위해서 예쁜 짓 하는 것도 되죠. 남편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이 원하는 거를 맞춰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원래 인성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예쁨을 받아요. 그런데 관하고 같이 있으면 관한테 예쁜 짓을 한다. 관한테 맞춰준다. 그게 관인 소통이고요. 이거 살하고 근데 같이 있으면 살인 상생이 돼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 이 편과는 살은 있으면은 되게 안 좋게 풀리기가 쉬워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살인 상생. 이걸 나쁜 직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 너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넘어갈게요. 느낌 아시겠나요?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고 있죠. 혼자 우울해서. 그것도 이유가 갑자기 꽃놀이가 가고 싶은데 겨울이라서 겨울이라서 꽃이 없다. 꽃놀이를 못 간다. 그래서 우울하다. 그래서 방송도 우울하게 하고 있고 정말 답이 없죠. 그게 무관이에요. 남 신경 안 쓰고 답이 없는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을 기준으로 비식재 인으로 설계주던가 비식재관 식상으로 극을 해준던지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모든 건 밸런스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관성이 망할 때는, 관성이 너무 망하다라는 거는 너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관성이 너무 망하는 거는 딱딱 너무 그 틀이나, 그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틀이든 사회의 틀이든 그 틀이나 형식, 규범, 그런 거에 너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틀이 너무 있는 거예요. 예의도 그렇고요. 깍듯한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재생관 되면은 이건 궁합 볼 때 많이 보는 건데, 재생관이 되면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돈 벌어와야 돼, 여자는 집에서 집안 살림 잘해야 돼. 애 키우는 건 여자의 목. 어? 남자는 돈을 얼마 벌어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설거지를 해? 라고 하는 게 재생관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이 왕하면은 그게 강한 거예요. 사회 규범, 뭐 형식, 틀, 법규. 갑자기 드립이 나왔어요. 법규. 약간 그런 틀, 형식, 그 사회적 규범, 내려오는 관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강하게 머리가 딱 그렇게 고정이 된 분들이 관이 왕하신 분들이에요. 그 남들도 너무 의식하고 남들 볼딱 그 발라야 돼요. 그 바른 기준이 관념이나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왕하면은 일간이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관성이 왕하면은. 물론 그 일간이 10개잖아요. 10천간이, 천간? 10천간? 11간? 아무튼 그런 건데, 관성이 너무 강하면은 그 막 정해진 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니까 일간의 특성마저 희미해져요. 재밌죠? 예를 들어 신금인 사람도, 제가 신금이잖아요. 그 화가 너무 강하면은 신금 특징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본인 특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틀이나 관념, 뭐 사회적인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거가 너무 강해서 본인마저 없어져 버리는 게 관이 너무 왕한 거예요. 그래서 관이 너무 왕한 분들은 그 뭐 사회적 그 이상적인,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너무 자기를 맞춰서 본인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게 관이 왕한 분이시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관이 왕한 분들은 인성으로 설계가 좀 돼야 돼요. 아니면 식상으로 좀 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관이 좀 깨지는 게 좋고요. 재성이 얘가 막 있어가지고 뭐 관인상생 재생관이 돼버리면 관이 더 날뛰겠죠. 그래서 관이 왕하면은 인성도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예쁨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런 느낌으로, 관이 왕해도 예쁨 받으려면 어느 정도 유두리라 그래야 되나? 유연성도 좀 있고 이쁜 짓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예의 너무 차리고 그런 분이라도 예쁜 짓을 하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식상 같은 경우에는 나를 막 표현하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 것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식상하고 관성하고는. 이건 나대는 거. 식상은 나대는 거. 관성은 안 나대는 거. 반대예요. 안 나대는, 그렇게 쓸까? 안 나대는? 그래서 식상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밸런스를 맞춰줘야 관성이 좀 편해지죠. 관성만 너무 망하면은 힘들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44분 관성하고 정관하고 편관하고 설명드릴게요. 정관,
정관은 나를 딱 좋을 만큼만 괴롭게 하는 건데 자극하는 거죠, 그냥. 자극. 근데 이 정관이라도 너무 왕하면은 본인이 괴로워요. 그 편관은 나를 너무 죽을 만큼 너무 괴롭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정관이란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 솔직히 정관은 조금 야근? 좀 야근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관이 있으면은 실제로 본인 권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자극하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대우받는 거 맞아? 뭐 남편하고 뭐 이런 그런 것도 내가 사랑받는 거 맞아?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를 자극하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 야근했는데 이 야근 수당 이렇게 제대로 받고 있는 건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나의 권리를 찾을 만큼 남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남들을 보죠. 정관이든 편관이든 남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남들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야근해서 야근 수당 얼마 받네?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자극되는 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나의 권리, 그리고 이 사람이 피하 식별도 돼요. 관이 있어야 피하 식별이 돼요. 제가 나의 편인가 나의 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이란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무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눈치를 본다고도 하고, 세상은 이렇구나, 이 세상의 법이 이거구나, 약간 그런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나한테 극도 되죠. 세상은 이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에 빨간 옷 입는다. 나 까만 옷 입었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나 왜 까만 옷 입었지? 빨간 옷 입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빨간 옷을 찾겠죠. 얘가 이상한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괴롭지만 나는 괴로운 것도 되고, 내가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세상의 룰을 지키려고 하는 거,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룰과 그런 거에서, 그런 걸 지키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룰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정당해. 나는 안전해. 이게 세상의 룰인데, 내가 룰 안에 있고 나는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야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본인은 괴롭죠. 어디까지 했더라? 권리, 비하, 직별. 그런 거예요. 뭐 명예, 가오, 명예, 체면? 그런 거고. 편관은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죠.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남의 눈에 바르게 보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바를 필요는 없어요. 남들 눈에 멀쩡해 보이고 남들 눈에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게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뼛속까지 내가 바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들 눈에 바르게만 보이면 되는 게 정관이에요. 근데 편관은 이게 너무 갔죠? 너무 간 거예요, 편관은. 자기가 발라야 돼요, 편관은. 너무 간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거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편관은 너무 가서, 이 정관은 만약에 야근을 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게 제일 크고, 내가 남들 야근하면은 자기도 야근을 해서 그 찍히지 않으려고 뭐 그런 약간 사회의 룰이나 그 회사의 룰을 따르는 편의 느낌으로 야근하는 거고, 편관이 야근을 하면은 나는 월급 루팡이 아니야. 자기한테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평가는 명예가 아주 명예로운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그 야근을 해도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뭐 내가 만족할 만큼 한다. 나는 월급 루팡이 아니야.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하겠어. 막 이런 느낌으로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야근을 시키잖아요. 근데 내 할 일 다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이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야근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은 야근 안 해요. 약간 그런 거예요. 독고다이 독고다이 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생각 뭐 자기 그런 게 중요해서 남 둘 다 똑같이 남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데 이 분들은 너무 간 거예요. 그래서 남을 눈치를 보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가서 둘 다 막 이쪽 정관은 명예롭게 보이고 싶은 거고 이쪽 평관은 명예로운 거예요. 난리 났다. 뭘 설명해야 되지?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뭐 하다 이렇게 됐지? 아우 51분. 오늘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었나? 날짜가 돼서 찍겠는데 정리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평 기본적으로 일단 계속 갈게요. 이 명예고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기 쉽다. 이게 그 십성 중에 좋은 거는 그 좋다 싫다 말하거든요. 이 정관은 좋은 거고 평관은 나쁜 거라 그래요. 그런데 항상 좋은 거는 무난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근데 나쁜 거는 모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이 정관은 그냥 무난해요. 남들 볼 때 뭐 자기가 발라 보이면 되고 자기가 좀 체면 안 떨어지면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결국은 좀 약은 느낌이고 좀 무난하게 잘 사는 편이에요. 자기 권리 잘 찾으면서. 근데 평관은 잘못하면은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고 잘 되면은 명예가 세상에 뜨는 대박 나는 게 평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관은 대충 눈치 보고 남들 야근 안 하면 자기도 안 하고 남들 야근하면 자기도 야근하고 그래서 무난하게 잘 적응하고 잘 살겠죠. 근데 평관은 얘는 예를 들어서 막 자기 일이 있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진해서 막 야근을 해요. 누가 안 시켜도 남 눈치 안 보고 그래서 명예롭게 야근을 하는데 그거를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고 인정 안 해주는 회사가 있겠죠. 아, 쟤는 야근을 하네? 넌 정말 훌륭한 직원이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막 키워주고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쟤는 야근을 하네? 막 개꿀 막 이러면서 개꿀 쟤는 계속 야근 시켜도 되는구나 지가 하네 뭐 내가 시켰나? 이러면서 아주 더러운 사장을 만나면은 당연하게 노예짓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관들은 자기가 노예짓을 하면서 그 노예짓을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만약에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대박이 나겠죠. 뭐 대성을 하겠죠. 뭐 명예가 높이 뜨고 뭐 승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사장님이 예뻐해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쪽은 무난하게 좋은 거고 이쪽은 뭐 아니면 도예요. 남녀관계도 똑같아요. 정관이 들었는데 남녀관계가 되면은 내가 그 애인으로서 대접을 잘 받고 있는가 이런 거 잘 계산하고 뭐 그렇게 권리를 주장해요. 근데 평관은 희생적이에요. 사랑을 해도 희생적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죠. 희생적인 사랑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뭔가 희생을 해주면은 그 애인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는 원래 그랬으니까, 너는 원래 이렇게 해줬으니까 라고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연애도 노예처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희생적으로. 그 나중에 본인만 서럽죠. 근데 이렇게 편관이 많으면 본인이 서러운 것도 잘 몰라요. 그냥 괴롭다 그러고 말지 왜 괴로운지도 몰라요. 편관이 왕하면은 그냥 아 왜 이렇게 삶이 괴롭지, 왜 이렇게 연애가 괴롭지,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라고 하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본인이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회사고 남자고 애인이고 뭐 여자고 본인이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편관은 몇 남았냐? 56분. 그냥 이런 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명하고 제일 그게 힘든 게 아마 살 끼신 분 편관 왕하신 분들일 건데 편관 왕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본인이 희생정신 있고 가오 있고 체면 있고 명예로운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직장이든 연애든 뭐든 그걸 알아주는 분을 만나야 그걸 인정을 받고 자기가 명예로운 사람인 걸 인정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막 데이트 폭력 당하는 것도 편관이신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 중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그럼 편관인 분들이 많아요. 이 편관들은 자기 희생이랄지 뭐 그런 게 심해서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막 되게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편관이 왕하다. 편관이 왕하면 보통 희생을 많이 해요. 자기야 뭐 이러면서 뭐 어떤 희생을 하면은 그 상대가 처음에는 감동하는데 10번 20번 되면 감동을 안 하죠. 거기 길들여지죠. 그래서 편관이 왕하면은 멀쩡한 사람도 나쁜 남자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희생하니까 분리가 계속되면 호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편관 있으신 분들은 희생을 안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이게 맞나라는 거를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맞나라는 거를 자각을 해야 돼요. 그 정이 그렇게 막 명예로운 희생을 하고 싶으면은 그 상대가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58분이 됐어요. 무관 어떻게 살지도 해야 되는데 편관이신 분들은 자기의 그 명예로운 멋진 카리스마적인 그런 부분을 알아주고 인정해줄 곳에 희생을 해라.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편관의 중요한 개운법이 된다. 편관이 멋있어요. 본인은 괴로운데 남들 볼 때는 멋있어요. 그런데 그 멋있음을 알아주는 곳에 가서 멋있게 해야겠죠. 그리고 알아주는 곳이 아니라면은 멋있게 하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희생을 좀 줄여야겠죠. 엉뚱한 데 가서 희생하고 명예롭게 막 그래봐야 막 본인만 힘들죠. 본인만 노예되는 거예요. 이 편관이신 분들은 제 지인 중에도 많은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짓을 하냐 라고 하면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얘기를 해줘도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었다. 내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자기 명예예요. 그런 조그만 뭐 직장 같은데 뭐 알바를 해도 그 일 자체가 자기의 명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사실은 멋진 분들이에요. 일을 해도 뭐 직원으로 들여도 멋진 분들인데
그거를 알아주는 회사라면은 인정을 하고 페이를 더 주고 승급을 시켜주고 뭐 길게 가겠죠. 그런데 그걸 안 알아주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편관이 왕하신 분들은 그거 잘 보셔야 되고요. 오늘 뭐 대충 안 됐는데 무관도 뭐 대충 빨리 하면은 무관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관이죠.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남 눈치 안 보는 거면 와 좋겠네 이러는데 세상을 안 보기 때문에 남이나 세상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대우를 잘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남을 아예 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한 막 300 월급 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데 남을 신경을 안 쓰니까 예를 들어서 막 200만 줘도 그냥 200 주는구나 그러고 마는 게 무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남을 안 보니까 남과 비교를 안 하니까 이 세상에 그런 걸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무관 같은 경우에는 또 적과 아군도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장 무관의 그 함정이랄지 단점은 세상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의 룰이랄지 관념, 예의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 틀 자체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뭐 자유로운 영혼이다, 뭐 노답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세상을 안 보니까 자기 어떤 불이익이나 뭐 어떤 적이나 아군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무관은. 그래서 뭐 계운법이라고 하면 정관은 계운법이 따로 없어요. 뭐 굳이 뭐 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너무 괴롭다고 하면은 뭐 짜증이 많고 뭐 스트레스 많고 이런 건데 정관을 좋은 쪽으로 쓰면 좋겠죠. 뭐 자기 개발 이런 쪽으로 써야지 뭐 어떤 막 자기 자책이나 뭐 그런 다른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정관을 좋게 쓰려면은 본인 자기 개발 뭐 공부 이런 쪽으로 열중하면 좋게 쓰는 거고 편관은 명예로운 거라서 잘 풀리면은 세상에 내 명예나 간판이 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나의 명예로움, 나의 가오, 뭐 나의 희생정신을 인정해 주실 직장이나 사람을 만나야지 잘 풀려요. 그래서 정관은 자기 개발에 힘써라. 그 나의 능력을. 그 편관은 인연을 잘 만나라. 그리고 무관은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무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개운이 개운법이 자기가 뭐 남들을 안 보는데 제가 무관이잖아요. 남들한테 관심도 없고 뭐 세상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예의도 없어요. 무관은.